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ETF를 통해서 시장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아문지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또 출연을 하셨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너무나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하방 변동성이 상당했던 시장인데 네네. ETF 시장에서도 이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느껴지겠죠?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주로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가장 조정을 또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반동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몸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버블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AI 버블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 14일에 키오시아 그 일본의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 갔을 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좋았고요. 물론 다음날 반등을 하긴 했지만 네.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가 미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컨센서스가 부족하다든지 약간 조금 시장과의 예측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크게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20일 6시경 아침 6시경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모든 눈이 이 실적 발표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에 관해서 진위 논란이 이때쯤 뭐 확실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네.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회의록이 3주 만인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통상 기준금리를 0.25%씩 두 번 낮췄는데요.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동결 기조, 12월 달은 동결 기조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 변수가 지금 크게 두 개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내일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증시가 지난주 조정만 하더라도 이 정도 조정이야.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번 네네. 주에는 또 조정이 어제 오늘 너무나 크게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떨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글로벌 전체의 지금 수익률의 변화는 지수상으로 보자면 어떻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까? 지금 이건 11월 17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4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일주 수익률은 여기 0.4% 나오지만 오늘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마이너스 4% 정도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주간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 다만 1개월이나 1년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양호하지만 한 주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지수 자체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하락할 때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ETF들이 이에 따라서 선전했습니까? 네, 이번 주는 되게 보기 드물게 바이오 쪽 테마 ETF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네. 국내 바이오 ETF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률을 보시면은 1위는 코엑트의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가 주간으로 약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도 한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나로의 바이오코리아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한 15.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바이오코리아 쪽 한국 투자하는 바이오고요. 4위도 마찬가지로 라이즈 바이오 탑 10 액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 바이오시밀러 CDMO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들을 한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ETF가 한 1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10%, 코덱스 바이오가 9%고요. 글로벌 바이오에 투자하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바이오테크 액티브가 한 8.9%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 F 유전자 혁신 기술도 뭐 바이오 테마로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8%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8.4%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보기 드물게 모두 다 거의 바이오가 올라와 있어서 좀 보기 드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바이오 섹터만 모아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네, 맞습니다. 섹터에서 수익률 상위를 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뭐 대부분 바이오가 차지를 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하늘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길게 봤을 때 네네. 바이오 ETF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에 따라서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거나 코스피들은 못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승하던 9월, 10월 사이에는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횡보 구간을 보였던 게 바이오 ETF들이었는데요. 10월 말부터 상당히 가파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한 2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은 것에 힘입어서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5조대에서 9조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힘입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2026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17.4조 원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과 비만 등이 요즘에 주요 바이오 트렌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소외가 됐다가 네네. 바이오 섹터가 시장 수익을 아웃퍼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세의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액티브 운용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간 수익률 1위에서 5위까지 모두가 다 액티브로 운용되는 바이오 ETF인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빠른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바이오라는 테마가 기업의 실적이나 정확한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하는 신약의 종류도 바이오 기업들마다 동일하지가 않고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조선 기업들과 같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패시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목의 교체와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액티브 운영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처럼 사이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하고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섹터의 또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상품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구성 종목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구성 종목을 좀 잘 보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상위 구성 종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칸 바이오까지는 거의 비슷한 구성 종목과 동일 비중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와 타임폴리오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는 거의 1위에서 5위까지 종목이 같죠. 그리고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도 1위에서 3위까지 종목이 나머지들과 같습니다. 물론 네. 4, 5위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의 대장주에 관한 뷰는 회사별로는 거의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반 정도,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구성 종목 비율에서 한 3%에서 1% 정도 차지하는 종목들은 거의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용사 홈페이지나 ETF PDF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ETF가 담고 있는 종목, 상위 종목도 보지만은 중위, 하위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액티브 ETF는 1년에 1, 2회 정도 리밸런싱을 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수시로 종목의 편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바이오를 좀 많이 매수를 했는지 어떤 ETF를 많이 순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 크게 흐름의 변동은 없습니다. 네. S&P 500과 주로 코덱스 200, 그다음에 나스닥 100을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금 현물과 이런 것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8위에 하나 종목이 올라왔을 정도라서 아무래도 타이거 S&P 500에 한 2천억 정도가 몰렸고요. 코덱스 200에 한 900억 정도가 몰렸고 이런 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423억 정도가 개인 순매수가 돼서 아무래도 바이오 쪽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올 초부터 지속됐던 대로 국내 코스피 200 그리고 나스닥 100, S&P 500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추세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네네. 조정 시의 매수 전략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거나 금 가격도 요즘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네. 제약 바이오도 그래도 좀 들어왔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전력 설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변압기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국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된 ETF는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엔비디와 타이거 코리아 전력기기 탑3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가 사이즈 면에서는 큰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거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효성중공업, HT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대한전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I 발전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테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오래된 변압기라든지 전선 교체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는 발전소는 지어졌지만 변압기라든지 전력이 구성되지 않아서 전력망이 구성되지 않아서 네.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 좀 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증가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양대 시장이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ETF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는 반도체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기존의 전력 설비라든지 주도주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우상향을 좀 보시고 떨어질 때만 매수한 전략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